자, 지금부터는 학교 폭력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구계뿐 아니라 연예계 전반까지 학폭, 학교 폭력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왜 일어나고 있고 왜 근절되지 않을지 고려대학교 KU 마음건강연구소 소장이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기용 교수님 연결합니다. 최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최기용입니다. 우선 최 교수님은 이런 심리 전문가이시니까요. 최근에 운동선수들의 학교 폭력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네. 많은 내담자를 통해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보도될 때마다 네. 사실 이런 폭력들이 근절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네. 그 피해가 사실은 굉장히 한 개인에게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자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맞은 사람은 기억을 한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배 선장 저도 많이 맞았거든요, 학교 때. 그래서 네. 그게 저희 때만 해도 그런 폭력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았고 폭력에 대해서 반대했던 시대였죠. 네, 간혹 생각날 때마다 정말 아찔한 기억이 또 되살아납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폭력을 당했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상담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렇죠. 저희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울이나 불안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 중에는 네. 이런 학교에서 경험한 폭력들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지 오늘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학교 폭력이라면 이제 신체적 폭행도 있을 수가 있죠. 야, 너 까불지 마 이러면서 때리는 경우가 있고 온갖 또 욕설도 있고 요즘에는 또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도 다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자, 이 원인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은 굉장히 이제 다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학교 폭력이 사실은 이제 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시대적인 분위기, 폭력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폭력에 대한 태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폭력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대우를 받는가 이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어떤 이런 방식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폭력이 일어날 때는 굉장히 이제 분노, 화 이런 것들이 관여가 되는 감정일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이런 자신의 감정들을 이렇게 좀 정당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잘 모를 경우 이제 그런 감정들을 좀 더 정당하게 이렇게 서로 표현하고 하는 부분들, 그 타인을 이제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이제 이런 그 화나 이런 그 분노의 감정들이 폭력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이 학교 폭력 범죄죠? 범죄인가요? 범죄가 아닐까요, 이것이요? 학교 폭력은 범죄이죠. 네. 그렇죠. 참 제가 범죄에 속한 학교 폭력이 있고 범죄까지는 되지 않는 학교 폭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범죄일 수도 있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폭력을 한다. 또 상대방을 괴롭힌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자, 최근에 이제 불거졌던 스포츠계, 특히 이제 배구의 이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는 가슴에 오랫동안 담아두었다가 시간이 지나서야 피해를 호소하게 되는데 이렇게 바로 그때 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또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야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이제 그 학교 폭력 같은 이제 폭력을 당하면 우리가 일종의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제 트라우마가 이제 심리적인 이제 심리적인 상처인데요. 사실 이런 상처를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상처를 받으면요, 뭐 사고가 난다거나 그러면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심리적 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대부분은 이런 폭력을 경험하고 트라우마를 경험한 대부분은 네. 한 3개월 이내에서는 이제 다양한 심리적인 어떤 증상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경우에는 뭐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뭐 수년에 걸쳐서 이후에 이러한 트라우마에 대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교 시절에 당했던 트라우마 이런 부분들을 경험했을 때 이분들이 그 순간에는 내가 이 폭력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내가 왜 피해를 당했을까? 사실은 가해자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 가해자들에 대한 비난 이런 것들이 있고 정당한 어떤 처치를 당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분들은 한 10년 전, 뭐 그 이전에 이제 일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 예를 들면 그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네가 조금 더 피해를 당한 이유가 있다. 처신을 잘 못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피해는 별거 아닌데 부풀린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신의 어떤 그런 고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뭐 약하다든지 얘기할 수 없게 하는 어떤 분위기가 있다면 아마도 그런 고통을 누구에게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이거를 이렇게 좀 처리하다 보니까 내 잘못인가? 아니면은 내가 좀 어떻게 좀 잘하면 이게 없어질까?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억압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마음속에 묻어두곤 있는데 이런 상처들이 이렇게 억압을 한다고 해서 치유가 되면은 좋겠지만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들이 점점 이제 그 고통이 커지는 거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데 유발 요인, 촉발 요인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TV나 미디어에서 어떤 장면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그때 관련된 사람과 관련된 기사를 본다든지 이럴 때 그러한 고통들이 다시 이제 되살아나게 되고 재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더 뭐 악화되고 골마서 견디지 못할 때 뭐 우울이나 불안이나 자살 충동 등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번에 그 배구 선수 박철호 선수의 경우에도 이상열 감독의 이 글을 보고서 또 자극이 됐던 거 아닌가 이런 또 분석도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보내고 계십니다. 사실 내 아이가 학교에 갔지만 어떤 피해를 당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부모님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1182님 일이 커지면 폭력 당한 사람만 피해보고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계속 참고 또 참지 이게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2184님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지속적인 폭력을 안 당하려면 한 번쯤은 싸워야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 제도의 문제인 거예요. 만약 제도가 나를 보호해 줄 수 없다. 그렇다면은 뭐 예전에 저희 같은 경우에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대처 전략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학교 폭력 2012년 정도에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이제 이런 법률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다양한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졌어요.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사후에 전담 기관도 이제 설치가 됐고 심의 기구도 설치가 됐고 그래서요. 학생들이 그 피해를 당한 학생이 담임 선생님이나 책임 교사한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위원회가 이제 열리고요. 그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폭력을 폭력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제 어떤 것이 폭력인지를 명확하게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신이 폭력을 당했다는 건 이건 폭력이라는 걸 인식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모님에게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폭력을 당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고 너가 잘못한 게 아니다라는 지원을 해주고요. 이 아이가 학교에서 절차를 밟아서 그 폭력을 간 가해자에게 정당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도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8946님, 폭행 가해자들은 생활기록부에 기록을 남겨서 공무원, 연예인, 운동선수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없어지지 않을까요? 가해를 저질렀을 때 본인도 책임이 따른다는 걸 알려줘야 할 듯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교수님. 네. 가해를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예를 들면 뭐 다는 아니지만 가해자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는 네.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행동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고통을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자신이 상대에게 피해를 준 거에 대한 어떤 고통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되면 인한 것이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어떤 교육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인식이 있다면 사실은 자기가 한 어떤 그 행동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 일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그런 가해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심각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 가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면 교수님께서 쓰신 아파도 아프다 하지 못하면 이런 책도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럼 난 뭐 앞으로도 폭행을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되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법과 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법 내에서 제도 내에서 이 가해 학생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요. 네. 그 가해 학생들이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님 그리고 이제 피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부모님들에게는 각각의 그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대응책을 지금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제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심리치료라든지 봉사라든지 그리고 그 부모님들을 교육하는 이런 것들도 실시가 되고 네. 때로는 뭐 교육청에까지 이제 올라가야 될 사안에서는 교육청에서 이 학생에 대한 어떤 처벌을 이제 내리는 어떤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그 결정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학생들도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구나. 그리고 네. 본인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가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폭력의 가해자인데 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네. 가정폭력의 피해를 이제 당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노라든지 세상에 대한 불공정함, 뭐 믿을 수 없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분노를 자기가 이제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동료 학생들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학습을 한 건데요. 네. 그런 친구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전문 심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 학생들의 어떤 정서적인 고통이 좀 더 정당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표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한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도 함께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분노와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해소해서는 안 되겠죠. 3365님 학교 때 그 일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생활이 어렵더라고요. 피해자의 정말 후유증인데 교수님 이렇게 트라우마를 받게 되는 그 학교 폭력의 피해자 또 폭력의 피해자 어떤 치료와 좀 치유가 필요할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네. 그 학교 폭력의 피해를 당했을 때는 사실은 저희가 그냥 광야 이렇게 그 벌판에서요 아무도 없는 데서 칼을 든 강도를 만난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우지 못하고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위협을 이제 경험을 하는 건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이제 그 전략을 우리가 막 구상을 하게 됩니다. 그 전략은 굉장히 단순해야 되거든요. 네. 이 상황을 이게 흑이냐 백이냐를 파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를 해칠 수 있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나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뭐 부정적인 걸 빨리 발견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빨리 모니터링 해가지고 내가 그런 게 없게 만들어야 그 순간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경험하신 분들은 사실 그러한 위협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하는 생각의 툴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옳고 그르다, 그 중간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방식, 그리고 상대방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의 틀을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위협 상황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네. 이분들이 위협이 없는 그냥 사회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요. 네. 그리고 우울해지고 싶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분들을 도와드릴 때는 그러한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해드리고요. 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적응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생각하는 툴을 이렇게 좀 교정해드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도 이번에는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말만 거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 입은 분들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할 때로 보입니다. 교수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